트로트계 황금 액자 아닌 황금 인맥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는데요. 대체 누굴까 궁금하죠?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곱게 곱게 넘어가도 또 한 곱게 남았네.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사랑하는 정들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둘이 동실 살아가려면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거쳐보다 맵다매워. 손질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야. 홍종선 기자님, 요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많이 불리는 그 노래의 주인공 유진아 씨네요. 네, 미운 사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 뭐 이미 경연 프로그램 졸업한 이찬원 씨도 부르고 지금 뭐 출연 중에 홍지우 씨나 뭐 탈락한 전유진 씨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누구 노래야? 사실 국악부터 시작해서 트로트 가수로 그래요? 대성한 오. 유진아 씨의 노래였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역주행이라고 하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인기 얻기 전에도 유진아 씨는 대단했습니다. 일단 뭐 국악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창력이 대단한 그리고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트로트 가수로 유명했는데 네. 1998년에 데뷔를 했어요. 저 하늘 별을 찾아. 그 뒤에 노래 이제 제목 들으시면 그 노래 하실 거예요. 속 깊은 여자, 쓰리랑, 신미아리, 고추. 특히 이 미운 사내가 굉장히 네. 트로트풍 색깔이 더 많이 납니다. 하면서 큰 인기 얻어온 가수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요, 유진아 씨가요, 저희가 지금 황금 인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수가 되기 전에 황금 인맥 덕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윤아 선배님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모 호텔에서 MC 겸 그 게스트로 노래할 때 연자 선배님이 디너쇼를 그 호텔에서 하셨는데 네. 그때 김연자 선배님의 매니저분이 저를 보시고 그 인물도 반반한데 뭐 트로트 할 생각 없냐고 그 소리하는 건 아깝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소리밖에 못하는데 트로트 못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배우면 되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인연이 된 거죠. 계약하자고 그래서 그 15년 계약을. 15년 네, 계약이요? 15년 계약금을 그 15년 계약에서 그런가?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계약금.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그 동부이천동에 아파트라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때 그게 2천만 원 할 때예요. 35평. 대박 사건입니다. 엄청난 계약을 덥석 물게 됐는데, 아니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당시 김연자 씨 인기도 정말 하늘을 찌를 텐데 일단 그 매니저분한테 눈에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까 아파트 두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을 계약금으로 그러니까요.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탄탄대로가 펼쳐지나 했는데 이때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아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수의 꿈이 좌절이 되고 판소리 학원을 운영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러던 와중에 아하. 유진아 씨를 눈여겨봤던 가요계 관계자의 출연 제의로 결국 가수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고 하네요. 세상에. 참 우여곡절 끝에 데뷔했지만 바로 빛을 보지 못한 유진아 씨. 뭔가 좌절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를 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좀 예뻐서 저기
누드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억이면 엄청 큰, 지금도 10억이 엄청 큰 돈인데. 몇 년도예요? 몇 년도? 그게 제 그 2000년? 데뷔 때. 예. 저 그거 안 되겠네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들도 많고 또 저희 엄마가 또 동네에서 가수 됐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어메 걔 있잖냐 벚꽃 찍었디야 그럴 텐데 20대 때 10대 때는 정말 삐쩍 말라가지고 일자 몸이었어요. 일자 몸. 바지를 입으면 엉덩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이제 머리를 써서 팬티를 한 30개씩 막 입고 다녔어요. 그거 입고 딱 거울을 이렇게 해갖고 딱 보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고.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털어놓기 힘든 옛 추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명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에도 벌벌 떨리던 때인데 10억 원을 제안하니까 사실 혹할 수밖에 없죠.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었는데 네. 무려 6남매를 시골에서 이제 같이 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0억을 받았다가는 가족들한테 험한 말 들을 것 같았다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네. 그걸 거절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스스로도 그때 좀 내가 이뻤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19년에 건강검진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신체 나이가 31살이라고 나왔어요. 어허. 50대였는데 31살이면 꾸준하게 운동도 하면서 굉장히 네. 건강관리도 잘하시는 분이어서 네. 돌이켜봐서 내가 누드를 안 찍은 게 후회되나 그런 느낌은 아니시잖아요. 본인 또 본인의 어떤 성향대로 그러니까요. 열심히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진아 씨가요. 힘든 무명 시절을 아주 오래 겪었나 봅니다. 그때 정말 든든한 인생의 멘토가 되준 또 황금 인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경이 골다보 이렇게 쭉 이렇게 불러오를 때 그때 우리 지나가 그 인기 가수 대열이 없었었거든요. 무명의 서름을 딛고 있었었거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가슴 아팠었는데 최근에는 뭐 저보다도 인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내가 밥 먹으러 갈래 내가 밥값 냈는데 요즘은 뭐 밥값, 요술값 다 지간해. 무지하게 좋죠. 참 힘들 때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힘들 때 도움 준 분들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 윤진아 씨의 인생 멘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태진아 씨였는데 태진아 씨가 아까 그 옥경이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에게 본인이 제일 잘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유진아 씨가 완전 무명이었는데 유진아 씨가 이 굉장히 좌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태진아 씨가 끝까지 기운 잃지 말고 한번 해봐라. 용돈으로 30만 원을 건네고 했었다고 합니다. 유진아 씨 사실 계속 무명 생활을 겪다가 이 국악 트로트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대박이 나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고추, 조금 전에 들었던 우리 미운 사내 사내. 이런 아하. 노래들을 계속 히트시키면서 네. 이제 완전 명실상부한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됐는데요. 네. 유진아 씨가 예전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복 많이 받아서 내가 널 낳았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머니한테 계속 용돈 드리면서 효도까지 하고 싶다.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밝혔습니다. 야. 30만 원 관련해서 제가 태진아 씨, 유진아 씨 양쪽 분에게 따로따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인사를 드렸대요. 그냥 유진아 씨가 선배님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태진아 씨가 받은 출연료를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봉투채 그냥 주셨답니다. 근데 그 안에 30만 원이 있었고 태진아 씨도 준 마음도 좋고 그걸 받았을 때 유진아 씨가 정말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마음이 따스해요. 태진아 씨는 꼭 유진아 씨뿐 아니라 다른 후배들을 또 살뜰히 챙기는 걸로 유명한데 정말로 덕을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런 황금 인맥을 유진아 씨가 드셨기 때문에 든든할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유진아 씨 황금 인맥은 이런 선배밖에 없는가요? 궁금하시죠? 후배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인 씨도 중대 판소리 전공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가인 씨가 그 에 나오기 전에 네. 이제 가요 무대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종종 볼 때 저 선배님 노래 듣고 연습했어요. 선배님 창법을 보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다 더 유명해져서 요즘 만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제가 7살 때부터 뭐 경기 미녀, 판소리, 뭐 그 LP판에서 1시간짜리도 뭐 하고 그랬는데 봉사계 절어요 어떤 따절을 공초잔주며
들었던 양그릇을 방바닥에다 내던지며 허허 여기까지 한번 쓰겠는가? 사실 백성만 변호사님 요즘 유진아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드는 게 한때 좌절 그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만약 주저앉았다면 지금 요즘 역주행이란 말 들을 정도의 이런 밝은 빛은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진아 씨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삶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웃음이 자꾸 나오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해피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아마 진짜 그 좌절이 왔을 그 좌절하고 싶을 때도 견뎌냈기 때문에 이런 황금 인맥도 생긴 것 같은데 정말 이 눈에 띄는 게 송가인 씨하고도 이렇게 인맥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네, 그 이제 두 분 다 국악인 출신의 트로트 네. 가수라는 공통점이 있죠. 사실 이제 요즘 트로트의 열풍도 좋지만 거기서 누가 잘하나 보면은 국악 전공하신 분들이 잘해요. 그러면서 눈매가 살짝 닮았네요, 네, 두 또 분이요. 국악이 저는 더 재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좋은데 네. 이 사실 유진아 씨가요. 이 송가인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유진아 님이 롤모델이다. 그래요? 왜냐면 물론 똑같이 국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얘기를 들어보시면 송가인 씨가 롤모델 삼을만 합니다. 7살 때부터 경기민요, 판소리 이런 거 불렀고 이제 그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아예 정말 제대로 국악에 입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명창 김수현님한테 사사했고 그때 당시에 국악 신동이라고 불리면서 뭐 전국 대회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었고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연자 씨 매니저 만나가지고 가수 네. 되지 않았습니까? 국악하고 근데 트로트는 또 다르잖아요. 그 국악의 색깔을 빼느라고 7, 8년 걸리고 거기다가 다시 유진아만의 트로트 색깔 입히느라고 또 시간 걸리고 그 고생하지 말라고 송가인 씨한테 조언을 준 거예요. 네. 요렇게 해봐 했는데 송가인 씨가 이제 나보다 유명하다면서 이 유진아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누구든 스승을 찾아서 해라.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앞서 유진아 씨의 이제 어머님과 같이 부르는 이 판소리도 참 어머님한테 모든 걸 또 물려받지 않았나 미모도 그렇고요 실력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앞으로의 이 길도 꽃길만 걷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